서리아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지금 구독하시고 바로 오늘 야담 들어보시죠. 내 주먹이 우는구나. 오늘이야말로 내 놈의 명주를 기어이 끊어주마. 마포 나루터의 한 허름한 주막에서 벼락 같은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주막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막걸리를 들이켜던 장정들의 시선이 구석진 자리로 쏠렸습니다. 그곳에는 덕구가 앉아 있었는데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사실 덕구의 눈앞에는 윙윙거리는 왕파리 한 마리가 맴돌고 있었고 벌레라면 기겁을 하는 덕구에게 이 파리는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덕구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고 쥔 숟가락이 파르르 떨릴 정도로 그의 온 신경은 오직 코앞에서 알짱거리는 저 미물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주막의 다른 한편에서는 마포 일대를 주름잡는 왈패 조직, 도끼파의 부두목인 칠성이가 술에 거나하게 취해 비틀거리며 덕구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이 덩치, 내 말이 말 같지 않냐? 감히 형님을 보고도 인사를 안 해? 칠성이가 덕구의 어깨를 잡아채려는 찰나 덕구는 파리가 자신의 코끝에 앉으려는 것을 보고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덕구는 눈을 질끈 감으며 에잇, 죽어라 라고 비명을 지르며 짐꾼 생활로 다져진 소뚜껑만 한 손바닥을 전력으로 휘둘렀습니다. 그의 손은 파리를 잡기 위한 것이었으나 그 궤적은 공교롭게도 다가오던 칠성의 뺨을 향해 완벽하게 뻗어나갔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주막을 넘어 나루터 전체를 울릴 만큼 크고 찰지게 퍼져나갔습니다. 덕구의 손바닥에 정통으로 뺨을 맞은 부두목 칠성은 비명 한마디 지르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펭귄처럼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를 돌던 칠성은 다리가 풀리며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졌고 입에 거품을 물고 기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칠성의 거대한 몸뚱이가 쿵 소리를 내며 쓰러지자 왁자지껄하던 주막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칠성을 따르던 졸개들은 입을 떡 벌린 채 얼어붙었고 국밥을 먹던 손님들은 숟가락을 떨어뜨리며 경악했습니다. 덕구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모른 채 여전히 눈을 감고 손을 허공에 휘저으며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바닥에는 형체도 없이 으깨진 파리의 잔해가 처참하게 붙어 있었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보일 리 없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단지 마포 바닥에서 주먹 좀 쓴다던 칠성이를 단 일격에 그것도 보지도 않고 따귀 한 대로 잠재워버린 덕구의 압도적인 무위뿐이었습니다. 덕구가 천천히 눈을 떴을 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바닥에 널브러진 칠성과 자신을 공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는 수십 개의 눈동자였습니다. 덕구의 심장은 쿵쾅거리다 못해 터질 것 같았지만 남들은 그 거친 숨소리마저 고수의 분노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기절한 칠성을 내려다보며 덕구는 사색이 되어 입술을 달달 떨었습니다. 파리. 덕구는 자신의 손에 묻은 파리 잔해를 가리키며 해명하려 했으나 극도의 긴장감 때문에 목소리가 기어들어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속삭임은 주막 안의 사람들에게 전혀 다른 의미로 전달되었습니다. 졸개 중 하나가 덜덜 떨며 소리쳤습니다. 파리? 우리 부두목 형님을 파리 잡듯이 잡았다는 소리야? 사람들은 덕구의 말을 너희 따위는 파리 목숨이나 다름없다는 무시무시한 경고로 받아들였습니다. 덕구의 덜덜 떨리는 손은 분노를 억누르는 내공의 파동으로 파랗게 질린 얼굴은 살기를 머금은 냉철한 고수의 표정으로 둔갑해버린 것입니다. 덕구는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것을 느끼고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은 마음에 먹다 남은 국밥 그릇을 탁자에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에 땀이 너무 많이 난 나머지 그릇이 미끄러지며 쾅 소리를 내며 탁자에 부딪혔고 그 충격으로 낡은 나무 탁자의 다리가 우지끈 부러지며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사실 나무 좀이 갉아먹어 썩어
문드러지기 직전이었던 탁자였으나 왈패들의 눈에는 덕구가 내공을 실어 탁자를 박살낸 것으로 보였습니다. 힉, 저 탁자를 손가락 하나로 부쉈어. 졸개들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고 덕구는 부서진 탁자를 보며 이제 탁자값까지 물어내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져 몸을 더욱 심하게 떨었습니다. 주막 안의 사람들은 덕구의 떨림을 보며 수근거렸습니다. 저걸 봐. 살기가 뿜어져 나와서 공기가 울리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주먹이라더니 소문이 사실이었어. 칠성인 녀석이 주먹을 뻗기도 전에 이미 당해 있었잖아. 덕구에 대한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순식간에 부풀려졌습니다. 덕구는 그저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에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가 움직이자마자 칠성의 졸개들이 홍해 갈라지듯 길을 터주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눈이 삐어서 형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덕구는 이 황당한 상황에 어안이 벙벙했지만 지금이 도망칠 기회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닫고 겁먹어서 굳은 표정으로 주막을 빠져나왔습니다. 덕구가 나루터 길을 걸어가자 그의 등 뒤로 전설이 탄생하고 있었습니다. 봤어?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는 저 패기. 걸음걸이에서 바람소리가 나더라니까. 덕구는 다리가 후들거려 휘청거렸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취권이나 축지법의 일종이라 여기며 경외심 가득한 눈길을 보냈습니다. 덕구는 식은땀을 흘리며 집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고 그 모습조차 바람을 가르는 호랑이의 질주처럼 보였다는 헛소문이 마포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렇게 겁쟁이 짐꾼 덕구는 단 하루 만에 마포에 숨겨진 지배자, 파리 잡는 덕구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덕구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오들오들 떨고 있었습니다. 어떡하지? 이제 칠성이 형님이 깨어나면 날 가만두지 않을 거야. 뼈도 못 추릴 텐데 짐 싸서 야반도주라도 해야 하나. 덕구는 자신의 소뚜껑만 한 손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생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 못하고 동네 똥개만 짖어도 오줌을 지리던 그가 사람을 기절시켰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탁자값은 또 어떻게 물어낼 것이며 왈패들의 보복은 어떻게 감당할지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덕구는 이불 속에서 훌쩍거리며 돌아가신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그때 방문 밖에서 덕구 오라버니 안에 있어 하는 맑고 당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루터 주막 주모의 딸이자 덕구가 남몰래 연모하고 있는 춘심이었습니다. 덕구는 황급히 눈물을 닦고 아무 일 없었던 척 방문을 열었습니다. 춘심아, 무슨 일이야? 춘심은 반짝이는 눈으로 덕구를 바라보며 대뜸 그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오라버니, 소문 다 들었어. 그 못된 칠성이를 단숨에 해치웠다며. 오라버니가 그렇게 무예 고수인 줄은 꿈에도 몰랐네. 춘심의 얼굴에는 덕구에 대한 존경심과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덕구는 춘심의 칭찬에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습니다. 사실대로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자신을 바라보는 춘심의 눈빛이 너무나 사랑스러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평소 자신을 덩치 큰 바보 취급하던 춘심이 이렇게 살갑게 구는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별거 아니야. 그냥 칠성이가 좀 시끄럽게 굴길래 조용히 시킨 것뿐이야. 덕구는 엉겁결에 허세를 부리고 말았습니다. 춘심은 박수를 치며 좋아했습니다. 역시 내 눈은 틀리지 않았어. 오라버니, 앞으로 우리 주막은 오라버니가 지켜줘야 해. 알았지? 춘심의 부탁에 덕구는 덜컥 겁이 났지만 남자의 자존심상 못한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다 지켜주지. 걱정 마. 덕구는 떨리는 목소리로 약속했고 춘심은 덕구의 어깨를 툭 치며 든든하다, 우리 오라버니 라고 말한 뒤 총총히 사라졌습니다. 춘심이 돌아가자 덕구는 다시 이불 속으로 기어들어가며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미쳤어, 김덕구. 이제 주막까지 지켜야 한다니. 내 무덤을 네가 파는구나. 하지만 춘심의 미소가 눈앞에 아른거려
덕구는 도망가겠다는 결심마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랑의 힘은 겁쟁이를 영웅으로 만들 수도 혹은 더 큰 공영에 빠뜨릴 수도 있는 법이었습니다. 덕구가 칠성이를 꺾었다는 소문은 이웃마을 왈패들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혈기왕성한 동네 왈패 대장 망치가 덕구를 손봐주겠다며 졸개들을 이끌고 덕구의 집 앞 골목을 막아섰습니다. 짐을 지고 일터로 가던 덕구는 골목 어귀에서 험상궂은 사내들이 몽둥이를 들고 서 있는 것을 보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내 놈이 그 대단한 덕구냐. 오늘 내 망치 맛 좀 봐야겠다. 망치가 몽둥이를 휘두르며 다가오자 덕구는 너무 놀라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살려주세요. 저는 그냥 짐꾼인데요. 덕구의 마음속 외침은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그는 허둥지둥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덕구의 발뒤꿈치에 밭에서 굴러나온 늙은 호박 하나가 걸리고 말았습니다. 덕구는 중심을 잃고 으악 소리를 지르며 뒤로 벌러덩 넘어졌는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덕구가 밟은 호박이 지렛대 역할을 하여 덕구의 거대한 몸이 공중으로 붕 떠오른 것입니다. 마치 하늘을 나는 새처럼 날아오른 덕구는 의도치 않게 자신을 향해 달려오던 망치의 정수리를 향해 그대로 낙하했습니다. 덕구의 이마는 어릴 적부터 동네 아이들과 박치기 놀이를 하며 단련된 그야말로 돌덩이보다 단단한 흉기였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덕구의 이마와 망치의 정수리가 충돌했습니다. 망치는 눈을 까뒤집으며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기절했고 덕구는 망치의 몸 위로 떨어지며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졸개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덕구가 호박을 밟고 넘어진 것이 아니라 호박을 딛고 도약하여 공중제비를 돌며 필살의 박치기를 날린 고수의 몸놀림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거 봤어? 공중부양이다. 공중부양 박치기 기술이야. 졸개 중 하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덕구는 이마가 깨질 듯 아파서 눈물을 찔끔 흘리며 이마를 문질렀지만 졸개들은 그것을 승리의 여유를 부리는 제스처로 오해했습니다. 기절한 대장을 본 졸개들은 전의를 상실하고 무기를 버린 채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살려주세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덕구는 엉덩이가 아파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멍하니 도망가는 졸개들의 뒷모습만 바라보았습니다. 바닥에 뒹구는 깨진 호박과 기절한 망치, 그리고 그 위에 앉아있는 덕구의 모습은 기이하기 짝이 없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덕구는 호박도 무기로 쓰는 창의적인 고수라는 어처구니 없는 명성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연이어 터진 두 번의 사건으로 인해 덕구의 위상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칠성이에 이어 망치까지 제압했다는 소식은 장터 상인들에게 그야말로 구세주의 강림과도 같았습니다. 그동안 왈패들에게 시달리며 자리세다 보호비다 뜯기기만 했던 상인들은 덕구 덕분에 왈패들이 얼씬도 하지 않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덕구가 짐을 나르기 위해 장터에 나타나자 생선 장수 아주머니가 달려와 덕구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아이고, 덕구 장군님. 오셨습니까? 어제 그 신기한 박치기 기술 내 두 눈으로 못 본 게 한이요. 덕구는 장군이라는 호칭에 기겁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줌마, 왜 이러세요? 저는 그냥 짐꾼 덕구라니까요. 하지만 상인들의 귀에는 덕구의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과일 장수는 사과를 한 바구니 안겨주며 이거 드시고 힘내서 우리 장터 좀 잘 지켜주쇼 라고 했고 포목점 주인은 비단 자투리를 꺼내주며 옷이라도 한 벌 해 입으시게 라고 권했습니다. 덕구는 공짜 물건을 받는 것이 부담스러워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지만 상인들은 덕구의 뒷모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보게 저 겸손함 좀 봐. 무릇 진짜 고수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법이지. 덕구가 짐을 지고 낑낑거리는 모습조차 저 무거운 짐을 지고도 표정 하나 안 변하다니 역시 내공이 깊어 라며 칭송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덕구는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일하고 밥 먹고 살고 싶을 뿐인데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굽실거리고 부담스러운 시선을 보내니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골목길 담벼락에 기대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냐? 이러다 진짜 센 놈이 나타나면 난 바로 죽은 목숨인데. 하지만 덕구의 한탄을 들은 지나가던 거지는 덕구가 나라의 운명을 걱정하며 고뇌하는 것이라 착각하고 동네방네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덕구의 명성은 본인의 의지와는 정반대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고 그럴수록 덕구의 심장은 쪼그라들고 있었습니다. 덕구의 이름값이 높아질수록 한양 뒷골목을 지배하는 거대 조직 흑호파의 심기는 불편해졌습니다. 부두목인 칠성이가 당한 것도 모자라 듣도 보도 못한 짐꾼 녀석이 자신들의 구역에서 영웅놀이를 하고 있다는 보고에 흑호파의 두목 흑곰은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흑곰은 이름처럼 곤만한 덩치에 온몸이 근육으로 뒤덮인 실력자였으며 사람 팔뚝만한 쇠몽둥이를 젓가락처럼 휘두르는 괴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감히 내 구역에서 설치는 놈이 있어? 내 직접 그놈의 머리통을 깨부수고 본보기를 보이겠다. 흑곰은 부하들을 대동하고 마포 나루터로 출정했습니다. 흑곰이 장터 입구에 들어서자 땅이 울리는 듯한 위압감에 상인들은 혼비백산하여 가게 문을 닫고 숨기 바빴습니다. 흑곰은 쇠몽둥이를 바닥에 질질 끌며 덕구를 찾았습니다. 덕구라는 놈 나와라. 내 몽둥이가 피를 부르기 전에 썩 나오지 못할까. 흑곰의 고함 소리는 천둥처럼 울려 퍼졌고 짐을 나르던 덕구는 그 소리를 듣고 오줌을 지릴 뻔했습니다. 멀리서 봐도 저 쇠몽둥이에 맞으면 뼈도 못 추릴 것이 분명했기에 덕구는 살기 위해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쌓여있는 집단과 짐짝들 사이로 몸을 던져 숨었습니다. 덕구는 짐더미 깊숙한 곳에 웅크리고 숨을 죽였지만 공포 때문에 이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새어나올까봐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흑곰은 텅 빈 장터 한복판에서 덕구가 보이지 않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호, 벌써 내 기척을 느끼고 숨었나? 제법이구나. 흑곰은 덕구가 겁먹어 숨은 것이 아니라 자신을 기습하기 위해 매복했다고 착각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긴장감이 흑곰을 감싸기 시작했고 그는 쇠몽둥이를 고쳐주며 주변의 짐더미들을 예의주시했습니다. 덕구의 겁쟁이 본능이 흑곰에게는 고도의 은신술로 비춰지며 두 사람의 대결은 시작부터 묘한 기류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흑곰은 살기 등등한 눈으로 장터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고 마침내 덕구가 숨어있는 짐더미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덕구는 공포에 질려 눈을 질끈 감았으나 흑곰이 집단을 걷어차는 순간 덕구의 엉덩이가 노출되고 말았습니다. 찾았다 요놈. 흑곰이 기합과 함께 쇠몽둥이를 덕구의 머리를 향해 내리쳤습니다. 덕구는 비명을 지르며 본능적으로 몸을 굴렸는데 짐더미가 무너지면서 바닥에 쏟아진 콩자루 때문에 발이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덕구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며 춤을 추듯 흐느적거렸고 흑곰의 몽둥이는 간발의 차이로 덕구의 옷자락만 스치고 바닥을 강타했습니다. 쾅! 돌바닥이 깨지는 소리에 덕구는 기겁을 했습니다. 흑곰은 덕구가 자신의 공격을 피한 것에 놀라며 다시 몽둥이를 휘둘렀습니다. 이번에는 횡으로 배어오는 공격이었습니다. 덕구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으려다 다시 일어나려는 찰나 발이 꼬여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덕구의 상체가 90도로 꺾이며 앞으로 숙여졌고 흑곰의 몽둥이는 덕구의 등 위를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의 눈에는 덕구가 마치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면서도 절묘하게 공격을 피해내는 전설 속의 무공취권이나 비연보를 구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와! 저거 봐! 눈도 안 깜빡이고 피하잖아. 사람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실 덕구는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허우적거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넘어지려다 집단을 잡고 버티고 미끄러지려다 기둥을 잡고 도는 그 모든 엉성한 동작들이 흑곰의 맹공을 피하는 기적적인 회피술로 둔갑했습니다. 흑곰은
자신의 공격이 번번이 빗나가자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이 쥐새끼 같은 놈, 정정당당하게 싸워라. 흑곰이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몽둥이를 마구잡이로 휘둘렀지만 덕구는 공포에 질려 바닥을 기어다니거나 대굴대굴 구르며 용케도 살아남았습니다. 흑곰의 힘은 점점 빠지고 있었고 덕구는 의도치 않게 상대의 진을 빼놓는 고도의 지구전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헛손질하던 흑곰은 체력이 바닥나기 시작했고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려 시야를 가렸습니다. 반면 덕구는 공포심 때문에 솟구치는 힘이 솟구쳐 지칠 줄 모르고 도망 다니고 있었습니다. 흑곰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결정적인 일격을 가하기 위해 높이 뛰어 올랐습니다. 죽어라! 흑곰이 공중에서 몽둥이를 내리찍으려는 순간 덕구는 도망치다 풀려버린 자신의 바지춤을 추스르기 위해 손을 뻗었습니다. 하필이면 그때 덕구의 손이 착지하려던 흑곰의 허리춤을 붙잡고 말았습니다. 덕구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잡았는데 그것이 흑곰의 바지였던 것입니다. 흑곰이 땅에 착지하는 충격과 덕구가 잡아당기는 힘이 합쳐져 흑곰의 바지가 두둑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발목까지 흘러내렸습니다. 흑곰의 하얗고 펑퍼짐한 속옷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 긴장감 넘치던 대결장은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다가 이내 폭소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푸하하, 흑호파 두목이 속옷 바람이다. 아이고 민망해라. 구경꾼들은 배를 잡고 뒹굴었고 흑곰은 얼굴이 터질 듯 붉어져 황급히 바지를 끌어올리려 했으나 몽둥이 때문에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천하의 흑곰이 겪은 이 치명적인 굴욕은 그의 전의를 완전히 상실케 했습니다. 쪽팔림이 공포를 이긴다고 했던가. 흑곰은 덕구를 죽이는 것보다 이 자리에서 사라지는 것이 급선무라 판단했습니다. 이 비열한 놈, 두고 보자. 내 반드시 복수하겠다. 흑곰은 바지춤을 부여잡고 뒤뚱거리며 도망쳤고 졸개들도 두목을 따라 꽁무니를 뺐습니다. 졸지의 승자가 된 덕구는 손에 쥐고 있던 흑곰의 허리띠 조각을 멍하니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저기 바지가 너무 헐거우셔서 제가 좀... 덕구의 변명은 환호성에 묻혔고 그는 다시 한번 전설을 쓴 영웅으로 칭송받게 되었습니다. 흑호파마저 덕구에게 무릎을 꿇었다는 소식은 관아의 조사또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조사또는 마포 나루터의 상권을 장악하여 뒷돈을 챙기려 흑호파와 결탁하고 있었는데 덕구라는 웬 짐꾼 놈 때문에 계획이 틀어지자 심기가 매우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조사또는 교활한 인물이라 무력보다는 권력으로 덕구를 짓누르거나 회유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포졸들을 시켜 덕구를 관하로 정중히 모셔오라 명했습니다. 덕구는 포졸들에게 끌려가며 이제 진짜 죽었구나. 옥살이를 하게 생겼네 하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관아의 내하에 불려간 덕구는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거만하게 앉아있는 조사또 앞에서 오들오들 떨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방에는 고문 도구들이 즐비했고 험상궂은 포졸들이 창을 들고 서 있었으니 덕구의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조사또는 덕구를 훑어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가 그 덕구냐? 솜씨가 제법이라지. 내 밑에서 일해볼 생각 없느냐? 내 상단 관리를 맡아주면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마. 사또는 덕구를 자신의 사냥개로 부리려 회유책을 쓴 것입니다. 하지만 덕구는 사또의 인상이 너무 무섭고 관아의 분위기에 압도당해 입이 얼어붙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라고 대답하려 했으나 턱이 덜덜 떨려 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그저 고개만 숙이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조사또는 덕구의 침묵을 자신의 제안에 대한 거절이자 무언의 시위로 받아들였습니다. 일개 짐꾼이 고을 수령의 제안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사또는 자존심이 상해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감히 내 제안을 거절해. 배포가 크구나. 좋다. 말로 해서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써야지.
사또는 덕구를 돌려보내며 뒤로는 더 비열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조 사또는 덕구의 약점을 찾기 위해 수하들을 풀었고 곧 덕구가 주막 주모의 딸 춘심을 연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사또는 흑곰을 불러 은밀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계집을 잡아와라. 덕구놈이 제 발로 기어 들어오게 만들어주마. 그날 밤 춘심은 주막 문을 닫고 정리하던 중 흑호파 일당에게 기습을 당해 납치되었습니다. 춘심은 이 비겁한 놈들, 덕구 오라버니가 알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소리쳤지만 입에 재갈이 물린 채 어디론가 끌려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덕구의 집 문 앞에 피 묻은 댕기와 협박 편지가 꽂혀 있었습니다. 오늘 해 지기 전까지 흑호파 본거지로 혼자 오라. 오지 않거나 허튼 수작을 부리면 계집의 목숨은 없다. 덕구는 춘심의 댕기를 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하고 손발이 차가워졌습니다. 나 때문에 춘심이가. 덕구는 공포와 죄책감에 휩싸여 펑펑 울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아주 멀리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숨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춘심의 웃는 얼굴이 자신을 믿어주던 그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덕구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후들거리고 심장은 터질 것 같았지만 이번만큼은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춘심이는 내가 지켜야 해. 덕구는 짐꾼일을 하며 굳은 살이 박인 투박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공포와 마주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비록 그는 여전히 겁쟁이였지만 사랑하는 이를 위한 용기는 그를 조금씩 진짜 사내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덕구는 겁에 질려 굳은 표정으로 흑호파 본거지가 있는 산을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춘심을 구하기 위해 흑호파 본거지로 향하던 덕구는 다리가 너무 후들거려 잠시 쉬어가기로 하고 산 중턱에 있는 허름한 산신령 사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웬 노인 하나가 기괴한 춤을 추고 있었는데 허공을 향해 손을 휘젓고 발을 구르는 모습이 마치 무림 고수가 비기를 연마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덕구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노인에게 다가가 큰절을 올렸습니다. 도사님, 제발 저에게 왈패들을 때려잡을 무공을 전수해 주십시오. 사실 이 노인은 선망이 있어 모기를 쫓으며 체조를 하던 중이었으나 절박한 덕구의 눈에는 은둔 고수의 수련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노인은 덕구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어깨가 뻐근하면 이렇게 돌려봐, 으쌰! 하며 팔을 빙빙 돌렸습니다. 덕구는 이것을 회전력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것으로 착각하고 진지하게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이 파리가 앵갱거리면 탁 쳐야지 하며 손바닥을 치자 덕구는 속전속결의 타격법이라 오해하고 손바닥 치기를 연마했습니다. 노인의 엉뚱한 동작들은 의외로 굳어있던 덕구의 근육을 풀어주고 짐꾼 생활로 다져진 힘을 효율적으로 쓰는 법을 깨우치게 해주었습니다. 덕구는 땀을 흘리며 생각했습니다. 역시 고수의 가르침은 심오하구나. 한참을 따라하던 덕구는 몸이 한결 가벼워짐을 느꼈습니다. 노인은 아이고 배고파라. 밥이나 먹으러 가야지 하며 훌쩍 떠나버렸지만 덕구는 노인의 뒷모습에 대고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스승님, 가르침 잊지 않겠습니다. 비록 헛다리를 짚은 것이었지만 덕구는 스스로 강해졌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이 자신감은 공포에 질려 굳어버릴 뻔한 그의 몸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덕구는 주먹을 쥐고 다시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기다려라 흑곰, 내가 간다. 흑호파 본거지인 산채 입구는 험상궂은 졸개들이 몽둥이를 들고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덕구는 정면 돌파를 하려다 수많은 졸개들을 보고 기겁하여 다시 숲속으로 숨었습니다. 저기로 들어갔다간 뼈도 못 추리겠네. 다른 길 없나? 덕구는 산채 주변을 뱅뱅 돌다가
담벼락 밑에 뚫린 작은 개구멍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개들이나 드나들 법한 좁은 구멍이었지만 덕구에게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는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리고 엎드려서 개구멍으로 머리를 밀어 넣었습니다. 하지만 덕구의 산만한 덩치가 문제였습니다. 머리와 어깨는 간신히 통과했지만 펑퍼짐한 엉덩이가 구멍에 딱 끼어버린 것입니다. 으악, 꼈다. 누구 없어요? 사람 살려. 덕구는 빠져나가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그럴수록 몸은 더 꽉 끼어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덕구는 땀을 뻘뻘 흘리며 끙끙거렸고 엉덩이만 밖으로 내놓은 채 다리를 허우적거리는 꼴은 그야말로 가관이었습니다. 그때 순찰을 돌던 보초 2명이 수상한 소리를 듣고 다가왔습니다. 보초들은 담벼락 밑에서 웬 거대한 엉덩이가 춤을 추고 있는 기괴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저게 뭐냐? 산짐승인가? 보초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엉덩이를 툭 치자 덕구는 놀라서 히익! 비명을 지르며 필사적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그 힘이 어찌나 셌던지 담벼락의 흙벽돌이 우르르 무너지며 덕구는 산채 안쪽으로 펑 하고 튀어나갔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쓰고 땅속에서 솟아난 듯한 덕구의 모습에 안쪽을 지키던 보초들은 귀신이다. 땅 귀신이 나타났다. 하며 혼비백산하여 도망쳤습니다. 덕구는 얼떨결에 잠입에 성공했습니다. 졸개들이 도망친 틈을 타 덕구는 춘심을 찾기 위해 산채 안을 헤매다 무기 창고로 보이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몽둥이 같은 거라도 하나 챙겨야지. 덕구는 어두운 창고 안을 더듬거리다 묵직한 나무통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무기라고 생각하고 뚜껑을 열어보려다 실수로 옆에 있던 촛대를 건드려 넘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촛불이 나무통에서 흘러나온 검은 가루에 옮겨붙는 순간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불꽃이 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흑호파가 불법으로 밀수해온 화약통이었습니다. 으악, 불이야. 덕구가 놀라 뒷걸음질 치는 순간 화약통이 굉음과 함께 폭발했습니다. 콱광! 창고 지붕이 날아가고 오색찬란한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산채 전체가 지진이 난 듯 흔들렸고 잠자던 산적들은 속꽃바람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덕구는 폭발의 충격으로 검게 그을린 채 창고 밖으로 튕겨나갔는데 등 뒤에서 터지는 불꽃 때문에 마치 지옥불을 몰고 온 악마처럼 보였습니다. 산적들은 덕구의 기기묘묘한 등장에 공포에 질렸습니다. 저놈이다. 저놈이 요술을 부려 번개를 불렀다. 졸개들은 무기도 챙기지 못하고 우왕좌왕했고 덕구는 영희 때문에 콜록거리며 눈물 콧물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조차 산적들에게는 독가스를 내뿜는 마귀로 보였습니다. 덕구는 의도치 않게 적들의 사기를 완전히 꺾어 놓았고 혼란을 틈타 춘심이 갇혀있는 곳으로 추정되는 안채를 향해 달렸습니다. 그의 뒤로 불꽃놀이가 팡팡 터지며 장엄한 배경음악을 깔아주었습니다. 산채 마당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그 한가운데 춘심이 포승줄에 묶인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흑곰은 부하들이 혼란에 빠진 것을 보고 분노하여 직접 칼을 빼들고 나섰습니다. 내 놈이 기어이 제 발로 죽으러 왔구나. 내 산채를 쑥대밭으로 만들다니. 흑곰은 지난번 굴욕을 씻기 위해 바지를 밧줄로 꽁꽁 묶어 흘러내리지 않게 단단히 고정한 상태였습니다. 덕구는 춘심을 보자마자 춘심아! 라고 외치며 달려갔지만 흑곰이 앞을 가로막자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멈춰 섰습니다. 흑곰의 덩치는 지난번보다 더 커 보였고 손에 든 시퍼런 칼은 보기만 해도 오금이 저렸습니다. 덕구는 다시 도망치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춘심이 오라버니 도망쳐 라고 울부짖는 소리에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비켜라. 춘심이를 놔줘. 덕구는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지만 흑곰은 비웃으며 칼을 휘둘렀습니다. 덕구는 뒷걸음질 치다 마당에 쌓여있던 자루들을 밟고 미끄러졌는데 하필이면 그 자루가 터지면서
바닥에 수천 개의 콩알이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마당은 순식간에 콩밭으로 변했습니다. 흑곰은 덕구를 향해 돌진하다가 콩을 밟고 어이쿠 하며 중심을 잃었습니다. 그는 균형을 잡으려 팔을 허우적거렸지만 밟는 족족 미끄러워 꽈당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뒤따라오던 졸개들도 줄줄이 굴비처럼 콩을 밟고 넘어져 뒹굴었습니다. 산채 마당은 콩 밟는 소리와 비명소리로 가득 찼고 흑곰은 일어나려다 다시 미끄러지기를 반복하며 체면을 구겼습니다. 반면 덕구는 평소 무거운 짐을 지고 비탈길과 험한 장터를 오가며 다져진 놀라운 균형 감각을 발휘했습니다. 그는 콩 위를 마치 미끄럼을 타듯 미끄러지며 요리조리 피해 다녔습니다. 흑곰이 칼을 휘두르면 콩을 타고 쓱 피하고 졸개가 덤벼들면 살짝 발을 걸어 콩밭에 처박히게 만들었습니다. 덕구의 움직임은 엉성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누구도 덕구를 잡지 못했습니다. 덕구는 넘어지려는 척하며 흑곰의 정강이를 밟고 허우적거리는 척하며 졸개의 명치를 팔꿈치로 가격하는 등 본의 아니게 적들을 하나둘씩 제압해 나갔습니다. 콩밭에서 굴욕을 맛본 흑곰은 이성을 잃고 비겁한 수를 썼습니다. 그는 품에서 단도를 꺼내 묶여있는 춘심을 향해 냅다 던졌습니다. 내 놈이 피하면 이 계집이 죽는다. 칼날이 춘심의 가슴을 향해 날아가는 순간 덕구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습니다. 공포도 두려움도 사라지고 오직 춘심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덕구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몸을 날려 춘심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유일한 무기인 돌머리를 들이밀었습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칼자루가 덕구의 이마에 부딪혀 튕겨나갔습니다. 다행히 칼날이 아닌 손잡이 부분에 맞았지만 충격으로 덕구의 이마가 찢어져 붉은 선혈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피가 눈을 가려 시야가 붉게 변했지만 덕구는 비틀거리지 않고 두 발로 버티고 섰습니다. 춘심은 피투성이가 된 덕구를 보고 비명을 질렀지만 덕구는 춘심을 향해 씩 웃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흑곰을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겁쟁이 덕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사람 건드리지 마라. 죽여버린다. 덕구의 입에서 짐승 같은 으르렁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덕구의 기세에 눌린 흑곰이 주춤하는 사이 덕구는 짐승처럼 땅을 박차고 튀어나갔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는 발걸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노인에게 배운 회전력과 짐꾼일로 다져진 허리 힘을 이용하여 흑곰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흑곰이 당황하여 주먹을 뻗었지만 덕구는 고개를 숙여 피한 뒤 온 체중을 실은 주먹을 흑곰의 명치에 꽂아 넣었습니다. 우드득! 뼈가 울리는 소리와 함께 흑곰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이것은 요행도 실수도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지키겠다는 간절함이 만들어낸 진정한 일격이었습니다. 숨이 턱 막힌 흑곰은 거대한 나무가 쓰러지듯 쿵 소리를 내며 뒤로 넘어갔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두목이 쓰러지자 남은 졸개들은 전의를 상실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덕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피 묻은 손으로 춘심의 밧줄을 풀어주었습니다. 괜찮니? 춘심아. 말을 마친 덕구는 긴장이 풀려 춘심의 품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산채 입구에서 암행어사 출두요 하는 우렁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 장터에서 덕구에게 떡을 얻어먹던 거지 노인이 화려한 관복을 입고 나타난 것입니다. 그는 사실 조사또와 흑호파의 비리를 캐기 위해 잠입했던 암행어사였습니다. 암행어사는 광군들을 풀어 잔당들을 소탕하고 조사또가 흑호파와 결탁했다는 증거 문서를 확보했습니다. 뒤늦게 사태를 파악하고 도망치려던 조사또는 광군들에게 붙잡혀 포승줄에 묶였습니다. 암행어사는 쓰러진 덕구에게 다가가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자네가 아니었으면 이 악당들을 일망타진하지 못했을 것이네. 자네의 용기가 조선을 구했어. 암행어사의 치아 아의 덕구는 어리둥절하며 저는 그냥
춘심이 구하려고 라며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조사또와 흑곰일당은 굴비 엮이듯 줄줄이 끌려갔고 마포 나루터의 평화를 위협하던 악의 무리는 완전히 소탕되었습니다. 날이 밝자 마을 사람들은 덕구와 춘심을 맞이하기 위해 장터 입구까지 마중을 나왔습니다. 덕구는 가마에 태워져 금이 환영했고 사람들은 꽃가루를 뿌리며 환호했습니다. 덕구 장군 만세, 조선 제일 주먹 만세. 덕구는 쑥스러워 얼굴이 홍당무가 되었고 아니 저기 운이 좋아서 그런 건데 라고 해명하려 했지만 환호성에 묻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막으로 돌아온 춘심은 덕구의 상처를 정성껏 치료해 주었습니다. 바보, 겁쟁이인 줄 알았더니 진짜 사내였네. 고마워, 오라버니. 춘심은 덕구의 볼에 쪽하고 뽀뽀를 해주었고 덕구는 너무 좋아서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고 덕구와 춘심의 사랑은 마을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포 나루터는 다시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덕구는 여전히 큰 소리가 나면 깜짝 놀라고 강아지를 무서워하는 겁쟁이였지만 이제 아무도 그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깜짝 놀라 움찔하는 모습조차 고수의 반사신경이라며 칭송받았습니다. 가끔 외부에서 왈패들이 들어와 행패를 부릴 때면 덕구가 빗자루 하나를 들고 나가기만 해도 왈패들은 저분이 그 전설의 덕구 형님이다 라며 걸음 하나 살려라 도망쳤습니다. 어느 한가한 오후 덕구는 주막 마당에서 빗자루로 파리를 잡으려다 헛손질을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힘이 들어간 나머지 빗자루가 날아가 담벼락을 강타했고 낡은 담벼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이쿠, 힘 조절 실패네. 덕구는 머리를 긁적이며 멋쩍게 웃었고 춘심은 아이고, 이 화상가 또 사고 쳤어 라며 등짝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조선 제일 주먹 덕구의 전설은 그렇게 유쾌하고 따뜻하게 계속되었습니다. 스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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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미다,